자, 그럼 이번에는 웹서버의 필요성과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라는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웹서버도 우리가 그냥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웹서버가 그러면 왜 존재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처럼 웹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웹 서버라는 것과 웹 브라우저라는 것 사이에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웹 브라우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면 크롬, 사파리, 이러한 등등의 사용자 입장에서의 클라이언트 화면이 될 거고요. 웹서버라는 것은 다음 사이트, 프리렉 사이트, 프리첼 사이트 등과 같이 어떤 특정 대상 도메인을 가진 사이트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프리렉이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도 이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서버라는 것은 사용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기 위한 뒤쪽 단을 구성해 두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서버 단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과 브라우저 상간의 데이터가 이동되면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동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통신에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부분이 매번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를 네트워크 선을 따라서 흘러가서 서버 측에 전달이 되는 일, 그러면 서버는 그 내용을 전달을 받고 다시금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일,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매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통신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채팅 프로그램처럼 우리 자바 기초 베이스를 공부할 때 채팅 프로그램을 한 번씩들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 쪽에서. 이러한 식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같은 작업들을 매번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일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웹상에서 다른 작업하기에도 많은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까지도 모두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한다면 이것은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미리 작성을 해두고 그리고 배포를 하는 도구를 바로 웹서버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웹서버는 각 언어별로 지원되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웹서버가 과연 자바라는 언어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이 웹서버라는 것이 자바 언어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하고 웹서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웹서버 내에서 그러한 언어들을 판별해주는 기준이 바로 웹 컨테이너라는 부분입니다. 이 웹 컨테이너는 언어별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웹서버가 만들어질 때 그 내부에 탑재되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웹 컨테이너가 완전히 장착되어 있는 웹서버를 직접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웹 컨테이너만을 통해서 이러한 웹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바를 지원하는 웹 컨테이너를 가진 웹서버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치 톰캣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실서버에서도 간단한 데이터 통신 혹은 사용자의 수가 많지 않은 그러한 웹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한다면 아파치 톰캣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료이긴 하지만 레진이라고 하는 서버도 있습니다. 이 레진이라는 서버는 크게 한때 유행을 하긴 했었으나 지금은 크게 유행하지 않는 서버 중에 하나고요. 제이런이라는 서버도 있고 제이보스 유저 그룹이라는 그룹이 형성될 정도로 무료로 다시 말하면 풀이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웹서버 중에 유명한 거죠. 그래서 제이보스라는 거 있고 나머지 아래쪽에 웹로직이라든지 웹스피어는 비용이 약간 비싼 면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이고 성능을 많이 제공해주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인정받은 웹서버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위에 있는 제이보스라든지 아파치 톰캣이 성능적으로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패키지화 되어서 나온 제품들이 아래쪽 거고
오픈소스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제품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웹서버를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구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웹서버 중에서 첫 번째로는 통캣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설치해보고 구동해 보겠습니다. 통캣을 설치하고 구동할 수 있는 사이트는 jakarta.apache.org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통캣에 대한 설치 버전과 혹은 설치 버전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버전의 종류도 역시 통캣도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자바를 설치할 때 6버전 자바의 JDK 1.6을 설치했었죠. 근데 이러한 JDK 1.6을 선택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바 6을 선택한 이유는 7보다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호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6을 지원하는 다른 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6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통캣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전별로 JDK 7까지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JDK 6버전까지 지원하는 통캣의 버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때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고 이것이 과연 자바 JDK의 몇 버전까지를 지원하는 통캣 버전인지를 잘 보신 후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설치 버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스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설치 버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더블 클릭만으로도 전체 프로그램, 웹서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가 세팅을 할 수 있는 버전이고요. 소스 버전은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어서 직접 실행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설치 버전을 쓰시게 되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제어판에 서비스 영역에 등록이 되어서 시스템이 시작할 때 자동으로 함께 시작을 시킬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소스 버전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 파일을 실행시킴에 의해서 서버를 기동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는 앞쪽은 백그라운드에 실행하고 두 번째 거는 프론트에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콘솔 창에서 직접 그 결과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개발 시에는 보통 설치 버전보다는 소스 버전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학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설치 버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클립스에서 그 콘솔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통캣의 설치 버전은 우선 실행 파일을 실행해서 디폴트로 진행하면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실행 중에 실행 포트를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실행 포트 부분은 일반적으로 8080이 세팅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자바를 지원하는 웹서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충돌을 피할 수가 있겠죠. 다른 쪽에서도 다른 진영에서도 포트를 사용하겠지만 자바가 8080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포트 충돌을 대부분 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8080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포트 번호를 웹 URL 상에다가 기재하기 힘들다면, 다시 말하면 귀찮다면, 그렇다면 80 포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80 포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웹서버 접속 시에 포트 번호를 따로 기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잠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프리렉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freelec freelec.co.kr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실제 프리렉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실제로 프리렉 사이트도 포트가 있어야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바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를 배우셨다면 포트라는 것이 특정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말하면 프리렉에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트 번호가 필요했었습니다. 콜론을 적고 80번이라는 포트 번호를 적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80번이라는 것을 적지 않고도 이러한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었죠. 바로 80번 포트는 웹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러한 포트 번호를 8080이라고 기재하기가 싫으시다면 80 포트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일단 우리 예제에서는 레진 서버하고 통캣을 함께 돌리기 때문에 통캣 서버는 80 포트로 사용을 할 거고요. 레진 서버를 8080 디폴트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0 포트도 한번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중에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 계정을 설정하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젝트들, 다시 말하면 웹 프로그래밍들이죠. 이러한 프로그래밍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드민 계정을 설정하는데요. 뭐 아무거나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드민 1, 2, 3, 4, 5, 6, 7, 8 이러한 식으로 설정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프로젝트 개발할 때 이러한 비밀번호를 쓰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학습용으로 간단하게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 버전을 이제 설정했을 경우에, 설치를 다 하셨을 경우에는 시작 메뉴에 시작 메뉴에 얘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등록되어서 존재하게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소스 버전을 사용하실 텐데요. 소스 버전은 다운로드 받아서 적절한 위치에 압축만 푸시면 이제 모든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설치 버전보다는 더 간단하죠. 대신에 만약에 뭐 포트 번호를 변경을 시키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설정을 하고 싶다라면 콤프라는 폴더, 압축을 해제하면 이 폴더가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 server.xml이나 context.xml 그리고 web.xml들을 직접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불편한 점이 약간 있습니다. 다음 실행은 빈 디렉토리에 있는 startup.batch 파일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설치 버전은 시작 시에 자동으로 서비스 메뉴에 등록되어서 시작이 되지만, 소스 버전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빈 디렉토리에 있는 startup.batch 파일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일단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함께 설치해보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설치 버전보다 소스 버전에 조금 익숙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초를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설치 버전을 설치해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